안녕하세요. 생수 방장입니다. 사장, 내게 유리한 위탁 운영 업체를 고르고 계약하라. 노페이, 노게인이 가능한 위탁 운영 업체와 일하라. 챕터상 뒤쪽에 있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먼저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위탁 운영 업체와 계약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둘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익을 봐야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어야지 건강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객실 소유주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생수업계에서는 대부분 위탁운영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객실 계약자에게 불공평한 그런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구조에서는 계약자와 위탁운용 에이전시와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건강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이시죠? 임대사업자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일단 생수 분양받고 위탁 운영 통해 돈을 벌고 싶다면 약간 임대사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요. 뭐 생수기 뭐 수백억, 수십억 하는 그런 상가 건물은 아니지만 마인드만큼은 그렇게 큰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돈을 나중에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간단한 테스트인데요. 화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에 기본급 100%, 인센티브 0%, 2번은 기본급 80, 인센티브 20, 3번은 기본급 50, 인센티브 50, 4번은 기본급이 하나도 없는 0이고요. 인센티브 100%로만 그렇게 월급을 받는 그런 직원이라고 했을 때 1, 2, 3, 4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한번 3초간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1번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반면에 2번, 3번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일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업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이면 2번, 3번 중에 3번을 선택하실 거고, 그게 아니면 2번 정도만 선택을 할 건데요. 그런데 아마 4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4번을 선호하는 분들이면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나 정말 이제 인센티브 능력이 너무 좋아서 인센티브 수익으로 기본급을 초과하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일 텐데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저희가 사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객실 계약자가 저희 생식 소유주가 직원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1, 2, 3번, 4번 중에 각각 한 명씩 있다고 봐요.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선호가 될까요? 모든 능력과 조건은 동일한 구직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답은 당연히 4번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도 없을 뿐더러 4번과 같은 요구 조건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한 명 뽑을 거를 한 3명, 5명 이렇게 더 뽑지 않을까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할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취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론상으로 사업가는 4번을 선호합니다. 예, 제 의견이 아마 맞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뭐 댓글이나 카페에 글 주시거나 지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자, 뒤에 볼게요. 위탁운영 에이전시랑 계약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먼저 계약자 입장에서는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가, 저희 계약자들은 사업가예요. 그런데 위탁운영업체는 기본급 영원인 계약직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계약자는 위탁 전문 에이전시라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과 같은데요. 구조는 사업소득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은 뭐 저희가 배당을 받고 임대 수익을 얻겠지만요. 자, 계약자와 계약직 직원이라고 사장과 계약직 직원이라고 해서 절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유한 객실을 관리할 계약직 직원은 단 한 명만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계약직 직원에게 잘해줘야 돼요. 연봉과 처우 등 요구 조건도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하지만 뭐 기본급 영원을 요구하는 계약직 직원이라면 상당히 부담도 없고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인센티브 100%니까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거라고 판단할 거고,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이런 계약직 직원은 굉장히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심히 더 일할 거니까요. 반대로 이제 위탁 운영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계약자들은 생숙 소유주들은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위탁 운영 업체는 이제 개개인의 고숙련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 일종의 서비스 법인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회사가 위탁 운영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생숙은 객실마다 소유주가 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1인 1 객실 가정할 때 만약에 위탁 운영 업체가 100개의 객실을 위탁받았다. 그럼 100명의 소유주, 100명의 사장님을 두고서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위탁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100개의 소유주, 100개의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100개의 사장님과 한 명의 위탁 계약자, 그러니까 한 명의 직원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와, 이거 뭐 계약직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는 절대 일 안 하죠. 뭐 두세 명 이렇게 공동법인 대표님 모시는 그런 직원들이 또 힘든데 이렇게 100명의 사장을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그런 계약직 직원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이렇게는 아마 일 안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뭐 확실해요. 저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많이 번다고 해도 위탁 운영업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명의 사장님 있으면 같은 말을 100번씩 들어야 될 거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100번씩 이게 혼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는 직업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는 정말 호텔 업계, 관광업계에 애정이 있거나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못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위탁 운영 업체 인력을 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인력이고 서비스 수준도 좋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요.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좋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탁 운영 업계, 호텔 업계에 계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서로 살아남는 방법인데요. 예, 소유주는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위탁 운영 에이전시한테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탁 운영 업체가 이제 요청하는 사항에 귀 기울여서 해달라는 건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객실 수익을 저희가 뭐 받고 확인하는 건 하지만 객실 관리는 따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가 알아서 하고 가끔 이제 제 객실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객실 상태 어떤지 점검하러 갈 때만 방문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신경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탁 운영 에이전시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열심히 일한다 해주는 게 소유주로서 가장 해야 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100명의 대표를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그게 또 전달돼서 다른 분들도 불만이 있어서 클레임을 걸 텐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탁 운영 업체도 자신감 갖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위탁 운영 업체는 격려 받는다고 자신들이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격려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객실을 죽어라 팔아서 예약률을 엄청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위탁 운영 업체가 살아남는 방법은 객실 예약률밖에 없어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기본 위탁 운영 수수료 없이 100% 예약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만족해라고 해서 계속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약률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소유주, 저희 이제 객실 계약자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지만 위탁 운영업체는 굉장히 미안한데요. 소유주로서는 그냥 격려만 잘해주면 돼요. 거의 대부분. 반면에 위탁 운영업체는 정말 죽어라, 쇠가 빠져라 열심히 일해서 예약률을 높여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가나 건물 이렇게 관리하시고 임대사업자 하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세입자 요청사항, 세입자 관리, 뭐 세금 관리, 그리고 건물, 상가 수리 관리 엄청 신경이 많이 쓰는데, 위탁, 여기 생수 업계에서는 위탁 운영 업체가 좀 좋다면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살아남으려면, 각자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소유주는 격려, 위탁 운영 업체는 예약률 높여라. 이 두 가지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위탁 운영 업체는 뭘까요? 다른 거는 뭐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예약률이에요. 운영하는 객실의 예약률이 높아야 돼요. 업계 전체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다면 그 위탁 운영 에이전시는 상당히 예약 능력이 좋다, 수익 창출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생수에 관해서는 뭐 전국 단위 데이터가 없어요. 지역 단위 데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신력 있는 호텔업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 사실 호텔 업계는 뭐 법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생숙은 아직 자료가 없어요. 전무하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저도 개개인의 인맥을 좀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단연컨대 개별 객실 단위의 정산표가 발급되는 그런 유형이 가장 수익성이 좋고 안전해요. 왜냐하면 불경기라도 추가로 위탁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개별 객실 단위 정산표를 주는 그런 위탁 에이전시와 최대한 상담 많이 받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노 부킹, 노 커미션.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강력한 문구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인데요.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니까 저한테 메일로 또는 쪽지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카페나 유튜브에 영상 보시고 바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자, 질문 많이 받은 거 3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수수료가 없이 일하려고 하는 위탁 운영 업체가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런데 뭐 거의 없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는 업체라면은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기본 위탁 수수료 없이 예약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서로 나눠 갖게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데는 정말 실력이 좋은 위탁 운영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100개 중에 5개 되나요?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기본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개별 정산표를 받으면 개별 객실 운용 수익이 다 다른데요. 보통 이런 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객실 예약 현황이 소유주에게도 실시간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일일이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단위로 서로 객실 예약도 맞춰보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정 항목도 굉장히 간단해서 따로 위탁 운영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묻어갈 그런 숫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많이 하는 허위 판매해서 혹시 위탁 운영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는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왜냐하면 위탁 운영 에이전시가 가져가는 수익은 주로 위탁 수수료랑 청소비 요 두 가지인데요. 객실 판매가가 이거보다는 무조건 높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허위 판매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객실 계약자에게 좋지 위탁 운영 에이전시에게는 하나도 안 좋기 때문에 허위 판매도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수수료를 따로 가져갈 수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3번. 좋은 형태의 위탁 운영 구조라면 왜 다른 위탁 운영 업체는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나요? 좋은 형태라는 거는 저희 같은 생수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고요. 사실 위탁 운영 업체는 이런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정비용 때문인데요. 고정비용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의 문제인데요. 고정비용은 주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할 때 자기들도 직원을 쓰고 인건비를 납부하는데, 이런 고정비용의 책임을 또는 고정비용을 누가 먼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위탁 운영 에이전시가 우리가 그 인건비 직원 고정비용 다 책임지겠다,
우리는 그냥 방을 많이 팔아서 위탁 운영 수수료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탁 운영 업체가 고정 비용을 먼저 차감하기 위해서 고정 기본 수수료를 받아가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인데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 위탁 운영 업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직원이나 위탁 운영 고정비를 생수 계약자들한테 먼저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은 저 같으면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인건비 취소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객실 계약 수수료에서 객실 계약 수익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먼저 다 차감을 하고 남은 돈에서 이제 계약자들한테 수익을 배분하는데요. 그럴 거면은 수익이 많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건 또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 구조로는 위탁 운영 에이전시 안 할 거예요, 절대. 예, 하지만 정말 제가 실력이 좋고 또는 위탁 운영 에이전시의 실력이 좋다면 객실 예약으로만 수익을 받아가는 구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굉장히 희귀한 형태의 위탁 운영 구조인데요. 앞으로는 에어비앤비가 많이 발달하고 여행업이 성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개별 정산형 위탁 운영 업체의 수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 운영 업체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몇 개 더 올리려고 하고요. 질문은 카페나 유튜브 댓글 주시면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몇 번만 좀 더 올리면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띄엄띄엄 올리니까 바로 적응이 되지 않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 자연스러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